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의료연대 본부 서울대병원 분의 조합원인 간호사 우지영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한여름, 저는 간호사들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 위해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왔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서울대병원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신기술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만 더 늘어나도 병원에서 수많은 근골격계 질환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지셔닝, 바로 환자 체위 변경입니다. 병원에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환자들은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있게 되면 몸에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환자들은 시간대별로 정기적으로 환자의 체위를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위를 수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무게를 부담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조차도 2인 이상이 환자 체위를 변경하도록 할 인력이 없습니다. 병동 내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 체위 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 욕창을 예방하려다가 간호사 허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한 지 1년 남짓한 엄마인 간호사가 90kg가 넘는 환자를 들어야 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인력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병원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 등급을 서울대병원은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몸을 축내며 일하다가 결국 일터를 떠나는 상황이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 충원 요구를 하자 병원은 자랑스럽게 서울대병원 간호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간호 등급은 진정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위한 기준이 맞을까요? 병원이 돈 벌기 위해 조작되어진 것은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한정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국회 여러분,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께 알립니다. 간호사 인력 충원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지금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간호 인력 증가도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중환자실 간호사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코로나19의 집단 발병 시기에 간호 인력에 대한 토론에서 중환자 간호 인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최소 3배로 증원돼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이자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인 김재영 교수님은 중환자실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5배가 넘는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1명이 코로나 환자 1명을 돌보는 게 맞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해 간호 등급이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 등급은 69%가 1등급, 29%가 2등급, 2%가 3등급입니다. 충족 1등급이 많다고 다행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 자체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인력으로는 간호사들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몸조차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에서도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적용이 확대돼야 합니다. 간호사가 한 환자를 본 뒤 다른 환자를 보기 전 손 씻을 그런 손 소독을 할 시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격리 환자를 보기 위해 가운을 입을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방호복 착용 시 20에서 25%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코로나19의 감염 또는 이로 인한 격리가 필요하므로 15%의 인력 손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대구 기준으로는 11명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정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병동은 새로운 코로나19의 감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면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일한 의료인들의 희생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추경 논의에서 간호사들의 위험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일한 간호사들 중 누가 대구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두가 준비가 안 된 그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약속한 위험수당마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한 위험수당마저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누가 이 위험한 일터에서 일을 하려 할까요? 청와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이야기합니다. 곧 있을 국회 예결위에서 위험수당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감염병에 맞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방의 많은 병원들은 간호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말의 진정한 내용은 저임금이고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곳에 일할 간호사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소병원은 감염뿐만 아니라 폭언 폭행에 대한 대비도 취약합니다. 야간에 병동에서 한 달에 폭언 폭행에 발생에 대비할 인력이 없어서 사건 발생 시 간호사는 당직을 서는 시설과 직원분에게 전화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 실효성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부분이 보여주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야간 작업 특수 건강 진단입니다.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가 대부분으로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정부에서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야간 근무를 하는 모든 사업장에 특수검진을 받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무를 하는 모든 간호사들은 매해 특수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지금 야간 근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작년 검진에서 위장관계 질환 그리고 내분비계 질환 요 관찰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야간 근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간호인력 축소로 밤에는 주간보다 더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간에 바쁠 걸 대비해서 수액 교체 등 여러 업무를 굳이 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력입니다. 주간에도 많은 환자 수를 봐야 하는데 야간에는 그보다 더 많은 환자 수를 봐야 하니 그런 야간 근무는 하루만 해도 몸이 고되고 불면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검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트 근무가 너무 힘들다는 간호사 호소에 특수검진을 하는 의사들은 선뜻 밤근무를 줄이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야간검진에서 밤근무를 줄일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 간호사에게 일을 시켜 결국 해당 간호사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 업무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는 검진 기간에 검진을 더 이상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검진 의사는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질적인 인력 부족, 밤근무 간호사를 줄이는 것이 당연화된 사회에서는 검진을 아무리 해도 그 결과마저 현실이 반영되어 진짜 건강을 위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간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문제는 그간의 수많은 연구로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교대 나이트 전담 제도를 논하기에 먼저 주 야간 간호사 수 동일 운영 지침을 만드십시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러한 행동에 정부와 청와대에도 이제는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부에서 맘대로 지침을 만들지 좀 마시고 간호사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통을 누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존의 방식대로 대응하신다면 간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차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간호사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